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8월의 첫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최광희의 영실이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영화는 엊그제 개봉한 영화 같습니다. 네. 예, 최민식 씨 주연의 명량입니다. 네. 예, 이 명량 해전을 그린 영화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명량 미리 해전. 인사도 안 드렸는데 지금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최광희 영화 네. 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제대로 해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예. 예. 명량해전에 대한 얘기죠. 너무나 유명한 역사적인 전투죠.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 뭐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충무공 이순신. 근데 이상하게도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는 잘 안 만들어졌어요.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는 나왔었는데. 네, 초등학교 때 한번 성우 옛날. 이순신이라고 해서 네네네. 그런 영화를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60, 70년대에 아마 한두 편 영화가 나왔던 걸로는 기억이 되는데요. 예. 그러나 그때 당시의 영화 기술로는 그 명량해전을 리얼하게 재현하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뭐 애국심 고치 차원의 그런 영화였던 네, 것으로 네, 맞습니다. 기억을 하고 예. 있는데요. 그 이후에 한국 영화가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역사적인 아이콘 가운데 이순신 장군을 좀 또 그 등한시했던 것은 따로운 이유가 아니라 예. 너무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에 대한 영화도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세종대왕 가지고 영화를 만든 작품이 제 기억으로는 나는 왕이로소이다라는 코미디 한 편이 있는데 예. 그것도 뭐 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세자였던 시절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작품이거든요. 근데 영화는 뭐 쫄딱 망했습니다. 그렇게 사실 너무나 유명한 역사적인 아이콘을 영화의 주인공으로 삼았을 때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잘 알기 때문이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굳이 그걸 극장까지 가서 또 볼 필요가 있겠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시대극들 쭉 보시면은 뭐 광해 왕이 된 남자의 광해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은 한 번도 영화로 다뤄보지 못했고 또 많은 분들이 모르던 그런 그 왕 가운데 한 명이었죠. 예. 비록 폐위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광해 왕이 된 남자가 개봉한 직후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조선의 왕 중에 가장 존경할 만한 왕이 누구냐 했더니 그전엔 세종대왕이었는데 광해로 나왔다는 그런 약간 웃지 못할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많이 달았는데 워낙 부정적인 호악한 이미지로 측면 많이 때문에. 달아졌고요. 그 외에 최근에 또 특히 조명받고 있는 왕이 이제 정조죠, 정조. 예. 그 사도세자와 정조의 이야기 드라마라도 다뤄졌고 이산이라고 하는 드라마 또 최근에는 현빈 씨가 환한 등근육을 선보였던 영린. 영린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기간 동안에 치렀던 그 해전이 총 23번 아니겠습니까? 23전을 치렀는데 23승을 했어요. 23전 23승. 그 세계 전쟁사의 길이 남을 기록이죠. 이게 무슨 스포츠 경기도 아니고요. 네.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질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죠. 예. 네, 그런 와중에 또 모함을 받고 또 백의종군까지 하게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유재란이 일어나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받은 뒤에 이제 참전한 것이 바로 명량해전이었는데 그 직전에 사료에 따르면 칠천량 전투에서 원균이 이끌던 조선 수군이 괴멸당하죠. 예. 일본군에 의해서 괴멸당하고 만여 명의 전사자가 나고 조선 수군이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판옥선이 다 파괴되고 맙니다. 남은 게 딱 12척. 그것도 뭐 한꺼번에 모여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이제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된 뒤에 다니면서 그것을 이제 다시 수배를 해서 한 곳에 모았고 그 가운데 또 한 척인 또 약간 고장 나가지고 아예 전투에는 참전을 못해서 13척이냐 12척이냐 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예. 실제로 전투에 참여한 것은 13척 가운데 12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그 왜군이 이제 그 몰고 온 함대는 총 330여 대, 333대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또 333대가 모두 참전했느냐? 모두 참전한 건 맞는데 그들이 이순신 장군하고 맞붙은 데가 이제 진도 어귀에 울돌목이죠. 예. 그 울돌목 그 해협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협으로 330적이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앞에 본선을 포함해서
130여 척이 들어갔다가 이제 작살이 난 거죠. 이순신 장군한테 엄청나게 대패를 당하고 이제 후퇴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총 8시간 정도의 아주 짧은 전투를 치렀다고 하는데요. 뭐 역사 시간에 졸지 않으신 분들은 그 전투가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울돌목이라는 데가 일단 회오리 바다이고 거기에서 이제 순류에서 역류로 바뀌는 시점을 이순신 장군이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이제 적들이 서로 막 그 배들끼리 막 부딪히게 만들고 뒤로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상황에서 이제 화공과 그다음에 이제 배를 이렇게 부딪히는 작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썼던 그 판옥선이라는 그 배가 앞에 좀 둥글면서 높대요. 그래서 그 외선들을 이렇게 직접 부딪혀버리는 그런 그 전투를 하게 되면은 또 나서서 또 백병전을 벌이고 예. 이런 상황으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화포들을 동원해가지고 외선을 격침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 울돌목의 회오리에 휘말려들어서 침몰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그 조선 수군의 공격을 받고 대파된 그런 외선만 약 30여 척 정도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후퇴를 하게 되는, 퇴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역사적으로 그런 상황을 이 영화 명량이라는 작품이 아주 리얼하게 잘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61분 정도가 해전 장면의 비중을 할애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충무공 이순신의 네. 생애보다는 네네. 그 명량해전에 네. 초점을 맞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앞에 한 시간은 이순신 장군이 어떤 장수로서의 모습과 동시에 한 명의 그 실존적 인간으로서 전쟁의 참혹함 앞에서 고뇌하는 모습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난중일기에 기초한 그런 그 이순신 장군의 고뇌와 고통, 번뇌 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민식 씨가 이순신 장군을 맡아서 열연을 펼치고 있는데 뭐가 굉장히 뭐 정말 멋있고 카리스마 넘치고 뭐 이런 그 사람이라기보다는 진짜 그 고통받는 백성들과 그 군사들에 대해서 좀 연민을 느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병의 어떤 그 병사들이 지켜야 될 그 군율을 지켜야 되는 엄혹한 그런 뭐랄까요, 되게 이 결단력이 있는 그런 그 리더로서의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보여주는 딜레마, 예. 그럴까요? 이런 몇 것들도 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보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최민식 씨가 너무 악역을 많이 해서 네. 이순신 장군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차라리 외군 장수가 낫지 않느냐. 뭐 네.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순신 장군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글쎄요. 우리나라 한국 배우 가운데 송강호 씨가 맡아도 조금 이상할 것 같고 김인석 씨도 사실 악역을 많이 했어요. 네. 어떤 지폐라든가 과거에 이제 네네.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네네.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이제 도안으로 나왔었고 좀 이렇게 선한 이미지 아닌가요? 실제는 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뭐 이순신 장군의 사진을 저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추상화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뭐는 잘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보기에는 최민식 씨가 그럭저럭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연기를 펼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제 최민식 씨가 전반부에는 정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장수로서의 고뇌. 게다가 또 이순신 장군이 저거 모함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선조 왕이 이순신 장군을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렇게 공을 많이 세웠는데 칭찬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뭐 한양으로 데려다가 또 문초를 하거나 예. 뭐 이런 방식으로 그 감히 이순신 장군을 질시했단 말이죠. 군주인 나보다 사람들이 저를 네. 칭송해?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료에 따르면은 실제로 그 해전에서 그런 승전보를 올렸던 장수에 대해서 상 한 번 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을 내리는 사람은 자신이 이 왜군의 침탈에 대비해서 도망가는데, 그러니까는 왕이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피신을 하는데 도와줬던 신하들한테 상을 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짐은 곧 국가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애들은 공이 있으므로 상을 준다. 이순신 걔는 워낙 자기가 해야 될 장수로서의 일을 본연의 임무를 한 거지 그걸 상 줄 일이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못난 왕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그 대비적으로 그 이순신 장군이 그 부하들 동료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들을
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하는 그런 그 리더십은 상당히 그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속에서도 그 이순신 장군의 그런 그 대사를 통해서 나오지만 그 난중일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1597년 9월 16일에 명량해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 그 전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약속하되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는다 하였고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이는 오늘의 우리를 두고 이런 말이다. 라는 정말 멋진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12척의 배로 어떻게 300척이 넘는 왜군들을 상대하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게임입니다. 물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다가 게다가 조정은 이순신 장군한테 수군을 포기하라. 어차피 게임이 안 된다. 육군으로 합류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게 상수를 보내서 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그런 그 상수를 올려서 전투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굽히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도 실제로 이긴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거 보면서 참 우리 역사에서 이러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면서 명량이라는 영화는 한국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그 가슴 벅참을 느끼면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주에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네. 군도가 개봉을 했고 엊그제 이제 명량이 개봉했고 또 다음 주인가요? 네. 해적이 이제 개봉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군도는 봤습니다. 네. 예,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방 주사를 좀 맞고 봤죠. 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라. 예방 주사를 맞으셔서 좀 즐기셨군요. 예.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도 몇 가지 있었어요. 뭐 음악이라든가 네. 또 나레이션 부분 네. 그냥 말 안 해도 이해할 것 같은데. 네네. 예. 명량은 아직 못 봤고요. 네네. 예. 명량은 볼만합니다. 저는 군도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명량은 군도가 한 70% 정도 된다면 명량이 한 10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점수를 준다면 예. 군도가 70점, 명량이 100점 이렇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명량을 보면서 지난주에 제가 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그 질문을 한번 해봤잖아요. 이 시대의 의적은 누구인가? 네, 이런 그 질문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명량을 보면서 그런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은 누구일까? 이 시대의 이순신 장군은 누구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성들이 배에 갇혀가지고 3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고 있는 그 절박한 그 와중에 7시간이나 대통령이 어디 가신지도 모르고 그것도 사생활이라고 밝힐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몽진을 갔었나요? 모르겠어요. 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사생활이 있겠죠. 뭐 대통령이나 리더도 자신들의 사생활은 분명히 존중받아야 되고 그것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아니 밤에 업무 시간 외에 사생활이 그러니까요. 존중받아야죠. 하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낮 시간 동안 300여 있잖아요. 명의 목숨이 백척간도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7시간의 사생활을 어디서 뭘 하면서 즐기셨는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저런 리더십이 있구나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에게는 저런 이순신 장군 같은 멋진 리더가 없을까라고 하면서 많은 관객들이 통탄할 겁니다. 이미 개봉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통탄하시겠죠. 극장 안에서 통탄하시고 나와서 또 지난 선거 결과를 보듯이 권율 장군 같은 리더들에게 표를 주겠죠. 예.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의감을 편리하게 극장 안에서 해소하고 마는 거죠. 야, 멋있다. 저런 리더 멋있다. 예전에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몰려간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보여주는 정의감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죠. 그런데 그 1000만 명은 절대로 거리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옵니까 근데? 배설하는 거죠. 해소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죠. 예. 그래서 명량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보면서 야 정말 멋있다. 이순신 장군 만세. 그러고 나와서 끝. 세상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권율 장군한테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좀 착잡한 심경을 갖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다고 영화 보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아니 그 영화를 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영화를 통해서 얻은 성찰이라든가 그런 느낌을 그 안에서 그냥 해소하거나 배설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또 바뀐 생각을 토대로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세상은 한치도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영화의 목적이 뭐 단순히 흥행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